자,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요. 배우 이상부 씨가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왜 갑자기 주말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고 있느냐. 안타까운 사연은 맞지만 이상부 씨의, 그러니까 고인의 생전에 있었던 많은 사연들이 대중들에게 가슴 아픈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라는 기사가 오후 5시경에 올라옵니다. 27일 취재에 따르면 이상보 씨가 지난 26일 날 이미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는데요.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경위를 조사 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981년생의 이상보 씨가 2006년도 KBS 2 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로 데뷔를 했고, 며느리 전성시대, 못된 사랑, 사생활, 미스 몬테크리스토, 우아한 제국 등 다양한 작품에서 꾸준히 얼굴을 비춰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스 몬테크리스토, 우아한 제국, 이곳에서는 주연으로서 극을 이끌면서 안정적인 연기력과 존재감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스크린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고, 일본 영화 키사라즈 캐치아이 월드 시리즈를 시작으로 은밀하게 위대하게, 메피스토 등에 출연하면서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배우였거든요. 이상보 씨가 지난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출발도 알린 바 있습니다. 분명히 차기작을 검토하고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비보가 쏟아지게 된 거죠. 아마 이 사건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상보 씨가 22년도에 투약 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복용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로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 경찰이 그 당시 때 투약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상부 씨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연기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고 작품으로 복귀하면서 응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이번 소식이 얼마나 대중분들이 놀라게 만들었겠습니까?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특히 특정 세상에서 봤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다, 굉장히 불안해 보이더니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현재 고인은 향년 45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빈소와 장례 절차를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녁에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상보 씨의 빈소가 경기도 평택 중앙 장례식장 3호실에 이렇게 마련이 됐다고 하고요. 소속사 측이 확인한 가운데 이상보 씨의 빈소와 화장 예약 정보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 처음에 기사에 나왔을 때는 소속사에서 상황과 내용을 파악 중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이렇게 삶을 포기하게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우울증이 문제였나? 불안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더 안타까운 건 이 고인의 누나, 부모님 전부 다 곁에 없는 굉장히 굴곡진 삶을 살아왔었다라는 것이 재조명을 받게 되면서 대중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안타까움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이 고인께서는 사랑하는 누님과 부모님의 곁으로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연이은 비보가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공황장애까지 겪으며 힘들어 했었고 그래도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버텨왔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고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건 알다시피 이 투약 사건이에요. 2022년도 9월 뭔가 취한 듯한 걸음걸이로 신고가 되면서 긴급 체포가 됐지만 사실이 아니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고인은 이 투약을 한 게 아니라 누나와 부모님 등 가족을 연이어 떠나보내게 되면서 굉장히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때 복용하던 이 처방받은 약과 명절날이 되어 술을 마시게 되면서 이와 같은 뭔가 취한 듯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으로 포착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국과수에서 정밀감식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아무 성분도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우아한 제국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사건을 뒤엎을 만큼 연기적으로 준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내 목표다. 그 해프닝이 잊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두 가지 욕심이 강력하게 생겼다. 배우로서의 책임감과 직업으로 인해서 자연히 그 사태를 묻히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고인은 안재모, 이수경 등이 소속된 코리아 매니지먼트 그룹과 전속 계약도 체결하며 자신이 한 말들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27일 돌연 비보를 전하게 된 겁니다. 특히 고인의 누나와 부모님의 연이은 비보가 굉장히 고인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일상에 복귀했다 보니 많은 대중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SNS 계정 게시물도 모두 삭제를 한 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새 출발의 아이콘으로서 고인이 많은 대중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황당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고 허망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누님과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에 이어 결국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지만 이 당시 때 SBS 8시 뉴스에서 약물 투약을 했다. 강남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라면서 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무혐의로 처분을 받은 거죠. 이때 보면 고인이 이렇게 22년도에 강남 일대를 걸어 다니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CCTV를 통해서도 공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대중들은 큰 사건만 기억을 할 뿐 그 이후에 어떤 후속 보도라던가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고인이 알고 보니까 우울증 약과 술을 같이 마셔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기사화되긴 했지만 이게 사실 그 이전에 나왔었던 사건과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대두화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결국 언론이 이상보라는 배우를 안타까운 선택을 만들게 한 원인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이 특종 세상 때 모습일 것 같아요.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나는 사과를 받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특종 세상에 등장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들은 내용은 어찌됐든 성분 없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허무했다. 혐의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 부모님과 누님의 묘소를 찾아서 굉장히 오열하는 모습도 당시에 많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야기를 해요. 평상시 먹던 약을 먹고 더 괴로운 마음에 맥주 한 캔 반 정도를 마시고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갖고 오자 라고 해서 편의점을 2번 정도 갔다 왔다. 근데 우리 집 옆에 가니 형사와 지구대 사람들이 막 질문을 쏟아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을 받아 긴급 체포가 됐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집에 가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정신을 좀 차리고 조사를 받다고 얘기를 했지만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모 방송사, 이게 SBS죠. 제 CCTV 자료 영상을 내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시인했다고 도배가 됐더라. 그러니까 결과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자신은 죄인이 돼버렸던 거죠. 결국 보호자로 함께 있는 지인과 시내 마트에 왔지만 금세 힘들어하며 자리를 피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다 보니 공황장애가 막 온 겁니다. 어찌됐건 혐의 없음이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라고 허무해했으며 어느 지점까지는 수사 과정, 어느 지점까지는 기자들의 직업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방송사들의 입장이 있다. 최대한 노력하면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팩트체크가 되지 않았던 기사들, 말장난, 개인 방송에 올라오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진심으로 사과받고 싶은 게 전부다. 딱 그 한 가지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잠을 잘 자냐라는 이황희 배우의 질문에 눈물을 굉장히 쏟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유명한 배우도 아니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연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섭외가 들어와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된다. 내 직업이 배우인데 이 일 때문에 배우를 못할 것 같아
가슴 아프다. 상처가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 아니겠냐? 금방 치료되지 않겠지만 노력하다 보면 좋을 거다. 이렇게 이황희 씨가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무혐의 판결 물자를 들고 찾아간 곳은 어머니의 묘지였어요. 엄마가 하늘에서도 걱정 많았을 텐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완전치 않지만 무혐의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라도 위로를 삼아야지. 미안해 엄마라고 이야기를 당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분들에게 영화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부모님과 누나까지 곁에 없는 상황에서 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긴 했지만 이미 일거리도 다 떨어졌고 세간에는 이미지가 안 좋아졌고 자신이 범죄자인 것처럼 SBS의 떡하니 CCTV와 함께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아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불과 22년도에요. 당시에도 굉장히 트라우마로 힘들어 했었고 지인이 하는 숙박업소에서 묵으며 청소일을 하며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였던 것이 바로 불과 3, 4년 전입니다. 그러니 이 고인이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특히나 이 부모님과 누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사연도 마음이 아팠죠. 98년도에 누나가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게 되었고 2010년도에는 아버지가 떠났고 2018년도 폐암 판정을 받은 어머니도 그 다음에 19년도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원망도 많이 했다. 왜 나만 두고 다 돌아가셨는지 방황도 많이 했다. 그렇게 누나와 부모님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나가 먼저 떠나고 그로부터 아버지가 떠나고 보니까 거의 10년 터울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98년도에 누나가 떠나고 10년 뒤에 아버지가 떠나고 그리고 약 9년 뒤에 어머니가 떠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깊은 그리움과 외로움을 홀로 견디면서 명절날이 되면 가족들이 더욱더 그리워진다. 나만 갈 곳이 없구나. 명절이 됐는데 고인은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가족이 없으니까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 우울증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억울하게 기사가 나갔고 그것이 이 고인의 힘든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앞에 제가 전달해드린 것처럼 고인은 굉장히 힘을 냈습니다. 내가 정말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이 해프닝 다 없애버려야겠다. 내가 정말 이번만큼은 배우로서 성공하겠다 라고 다짐을 했고 실제로 기사를 보면 이 누명 벗고 드라마 우아한 제국으로 본업에 복귀했다. 미스 몬테크리스토 이후 2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라는 기사가 그 다음 해 23년도에 딱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라고 했었던 특종세상 때가 22년도인데 그 다음 해에 멋지게 재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방송들에도 등장을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2년 만에 드라마로 출연을 한다. 그러면서 이 누나와 안타까웠던 이야기들,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았었다. 홀로 무게를 감당해야 했었다. 마당에서 감따주시던 아버님이 생각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다시 배우로서 복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때 MC였던 박미선 씨가 엄마가 너무 놀라셨을 것 같다라고 물어보자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3명을 혼자서 감당을 했다고 생각하니 이 당시 때 MC였었던 박미선 씨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본 분들 특종세상에 이어서 맞아 나 이상보 기억나 이 사람 너무 안타깝잖아 라고 했는데 다시 드라마로 복귀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고 또 이 드라마가 그렇게 못되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성공적인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이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공황장애까지는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내 곁에 없구나라는 상실감을 많이 느꼈겠죠. 하지만 저 CCTV가 공개가 되면서 큰 사건으로 대두화가 되니까 안 그래도 가족이 아무도 없는 고인의 입장에선 굉장히 세상과 고립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게 방송 때만 갔겠습니까? 어머니 묘소에. 평소에도 굉장히 자주 갔을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렇게 100% 확인되지 않은 걸 너무 기사화하다 보니 힘들어한다. 사실 후속 보도도 좀 더 강하게 쏟아내줬어야 하지만 사실 후속 보도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 이미지로 굳혀져 버렸다라는 게 고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 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작품 활동도 했고 또 방송에 나와서 드라마 홍보도 했지만 지금 이 방송을 찍었던 게 불과 23년도입니다. 딱 3년 됐습니다. 그 3년 사이에 이 우아한 제국도 이제 종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활동도 충분히 잘했음에도 그 사이 약 1, 2년 사이에 이 외로움과 뭔가 이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원인들 중에 하나는 언론사의 책임도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상보 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젊은 배우가 이렇게 가족들이 다 먼저 떠난 상황에서 본인마저도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 상황, 많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하늘나라에서만이라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누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평안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바라보는 바입니다.